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복희 소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독서지도와 부모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도덕성이 강한 리더로 만들기.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요. 자신의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리더로 만드는 그런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삶에서 우선순위를 가르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엄마들의 편지나 메일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도 아이와 한바탕 했습니다. 전쟁을 오늘도 치렀습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난 엄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 나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요. 저 역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전문가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어머니들은 이제 그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뭘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뭐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지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양육에 도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철두철미하게 뭐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모두 계획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덜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것을 하는 것은 인생에 길게 보면요.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급하긴 한데 덜 중요한 일이 또 안 중요한 일이 있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루를 가만히 되새겨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가 중요한지, 오늘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갔다 오면 숙제해라, 일기 써라, 책 좀 읽어라. 이러면 이게 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아이마다 저는 집안마다 우선순위는 좀 달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양육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우선은 제 아이의 성향을 저는 파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저 아이가 나를 닮았는지 우리 남편을 닮았는지 아니면 우리 둘 다 안 닮았는지 아니면 우리 둘의 장점은 뭘 닮고 단점은 뭘 닮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성향이 또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런 결과 저는 우리 아이의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책 읽기였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나는 우리 아이를 무조건 책 읽기에 집중시키겠다. 그래서 독서 기록장도 쓰고요. 제가 어디를 가면 무조건 책을 들고 가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책을 10권씩 20권씩 읽어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결과 저는 이것에 성공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책 읽기를 할 때도 저는 무조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자연관찰 쪽, 동물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되었지만요.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도 넓어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책을 읽히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 우선순위는 잘 노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거 아시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진흙탕에서 또는 모래밭에서 장난감 가지고 부수고 깨고 이러면서 실컷 놀아본 아이가 여러분 실제로 지적 능력이 탁월한 아이가 돼요. 요즘 아이들은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욕구를 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도 그리고 감성 능력도 덩달아 퇴화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놀지 못하는 아이들, 놀 기회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어린이답지 못하고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소아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땀나도록 놀게 하시고요. 엄마 아빠랑 여행을 떠나시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갈 때 우리 아이 애들 무조건 데리고 다녀요. 유치원 뭐 까짓거 며칠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엄마랑 놀러 다니고 공룡 발자국을 차라리 보러 다니고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만져보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체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직접 책을 읽으면 그것을 경험해 보게 하고 이런 어떤 직접적인 체험, 잘 놀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우리 양육의 우선순위였고요. 또 하나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저는 우리 아이와 친한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아이랑 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친밀도는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가끔은 요 녀석 이렇게 버릇없이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지만 제 앞에서 어떤 짓이든 하고요.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우리 엄마는 들어줄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참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다 공유하고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느낄 때 아, 정말 나는 우리 아이랑 친하구나. 이런 데서 오는 그 만족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저는 우리 아이 양육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공부시킨 적도 없고요. 억지로 책 읽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또 누구처럼 학습지를 들이밀거나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저랑 같이 책 읽는 것이 공부라는 건 모르고 책 읽는 것이 즐겁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어느 날 마트에 가서 그냥 학습지 같은 거 하나 사다가 와 우리가 한번 해볼까? 어머 이걸 한일 두이 이렇게 하네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도 익혀가고요. 글쓰기를 익혀가고요. 그러면서 7살에 알아서 그림 일기를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이하고 잘 지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뭐랄까 강요하는 학습이라든가 무조건적인 어떤 교육, 학원으로 막 돌리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엄마랑 친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말을 더 잘 듣게 되고요. 엄마가 오늘은 이거 좀 해놔. 이거 좀 풀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요. 알아서 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먼저 아이랑 친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양육의 우선순위였고요. 또 하나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것이 양육의 우선순위였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부가 화합하고 행복해야 아이는 그 안에서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안정감을 갖고 지적 능력도 발달한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우선순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꼭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서 1학년 정도 들어갈 때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영어도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뭐 독서도 해야 돼요. 뭐 수학도 해야 돼요. 또 뭐 창의 수학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피아노도 해야 돼요.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다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장이 모든 학원을 다 보내주는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 읽어주는 것 아침 저녁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학, 영어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수학을 제가 한번 학습지를 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장 한 장 풀고요. 이거 풀면 사탕 하나도 주고 엄마랑 재밌는 게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도록 저는 옆에서 도와준 것이에요. 그리고 한자 공부도 그리고 영어도 수학도 그래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 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억지로 공부하는 게 재미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학습으로 여러분 경험시킬 수가 있다는 것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놓치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막연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르치되 엄마가 함께 아이에게 잘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 세상에 학원 말고도 무궁무진하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까요?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 갔다 오면 우선은 저는 이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좀 놀고 와서 할게요.
그렇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실컷 놀게 하고 저녁에는 시간을 정해서 숙제나 미리 예습을 하게 하든가, 그 다음에 그런데 먼저 할 일을 해놓고 나야 마음이 풀리는 아이 같으면 먼저 할 일을 하고 뭔가를 하게 한다든가, 아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 하지만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거나 했다 안 했다 하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고요. 꾸준히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원칙을 정하셔서 때와 시기나 어떤 그런 방법들은 본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야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다 보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이제 알아서 자기가 하는 아이가 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생각보다 시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도 많이 놀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님이 이렇게 바쁘시고 정말 아이 양육하라 살림하랴 너무 힘드시지만 부모님 삶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와의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여기에 책 읽기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요. 학교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뛰어난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어머니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강한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치고 삶이 뒤죽박죽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했다는 것,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관리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자기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는 뜻이 아니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오늘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은 안 해도 되고,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루부터 일생까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선순위는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 읽어주는 습관을 들였고요. 그리고 책 읽는 독서 목록을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책 읽는 것,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되게 하는 것, 그게 제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잘 놀게 하고 엄마랑 친한 아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도록 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참 감정도 없고요. 참 힘든 정서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제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과 학습 이거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어떤 그 리듬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아이가 반드시 하게 하되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여러분 선택권을 주시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에게 이것은 꼭 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때요?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끝까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이와 계획하셔서 책 읽는 것,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 그리고 숙제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이와 계획을 세워서 하시다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 스스로 해나가는 결과가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